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기업의 주업종보다는 대출 가능 금액으로 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제 아래의 순서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과정 중에서 예비 창업자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필요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다른 창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연관 포스팅인 창업자금 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액에 따른 창업자금 취급 기관 선택. 2. 사업계획서 작성.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1. 금액에 따른 창업자금 취급 기관 선택. 일단 상담을 거쳐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원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항목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으나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분리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상담하는 시간을 한 번 더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행정편이라는 용어는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기관 입장에서 사용되어 제도를 바꾸거나 기관을 새로 만듭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구상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세련되게 작성되었다면 좋겠지만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창업자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본인 스스로 사업 개시 전에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즉, 창업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글로 작성해 가면서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창업자가 자신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보수적으로 작성하기란 쉽지 않지만 수익을 너무 많이 예상하는 것은 평가에서 오히려 감점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근거가 있는 숫자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결론은 다다익선입니다. 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도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창업자가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창업자가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것인데 직원 채용이 있고 그것도 많으면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관련 포스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기업의 주업종보다는 대출 가능 금액으로 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제 아래의 순서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과정 중에서 예비 창업자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필요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다른 창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연관 포스팅인 창업자금 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액에 따른 창업자금 취급 기관 선택. 2. 사업계획서 작성.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1. 금액에 따른 창업자금 취급 기관 선택. 일단 상담을 거쳐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원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항목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으나 2014년 1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분리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상담하는 시간을 한 번 더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행정편이라는 용어는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기관 입장에서 사용되어 제도를 바꾸거나 기관을 새로 만듭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구상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세련되게 작성되었다면 좋겠지만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창업자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본인 스스로 사업 개시 전에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즉, 창업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글로 작성해 가면서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창업자가 자신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보수적으로 작성하기란 쉽지 않지만 수익을 너무 많이 예상하는 것은 평가에서 오히려 감점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근거가 있는 숫자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결론은 다다익선입니다. 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도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창업자가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창업자가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직원 채용이 있고 그것도 많으면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관련 포스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기업의 주업종보다는 대출 가능 금액으로 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제 아래의 순서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과정 중에서 예비 창업자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필요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다른 창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연관 포스팅인 창업자금 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액에 따른 창업자금 취급 기관 선택. 2. 사업계획서 작성.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1. 금액에 따른 창업자금 취급 기관 선택. 일단 상담을 거쳐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원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항목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으나 2014년 1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분리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상담하는 시간을 한 번 더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행정편이라는 용어는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기관 입장에서 사용되어 제도를 바꾸거나 기관을 새로 만듭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구상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세련되게 작성되었다면 좋겠지만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창업자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본인 스스로 사업 개시 전에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즉, 창업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글로 작성해 가면서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창업자가 자신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보수적으로 작성하기란 쉽지 않지만 수익을 너무 많이 예상하는 것은
평가에서 오히려 감점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근거가 있는 숫자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원 채용 규모 및 여부. 결론은 다다익선입니다. 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도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창업자가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창업자가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것인데 직원 채용이 있고 그것도 많으면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후기 관련 포스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